여기는 400년의 역사를 담은 거고요. 네. 여기는 100년의 역사를 담은 뭘까요? 거예요. 최근 너무 100년. 궁금해요. 네. 이거 선생님 이거 뭐 이거 같으세요? 사기 그릇. 네, 맞습니다. 깨진 거?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무궁화 나무는 30년만 되면 녹옷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1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진짜예요? 네. 이 존재도 제가 지난 여름에 알았어요. 이 무궁화의 존재를. 광활루에서. 네, 봉식이와 연숙이와 양호의 인생 인생 책방. 책방. 자, 오늘은 아주 멀리에서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김양호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당진시대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왔고요. 본래 저는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탑동에서 태어났고 탑동초등학교, 호서중학교, 호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당진 토박이시네요. 네, 저는 본래 동화 작가는 아닌데 25년 전에, 그러니까 한 25살 때부터 제가 글을 썼어요. 아동문학 작가학교,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하는 아동문학 작가학교 일기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이런 작품을 쓴 적은 한 번도 없고 잡다한 글쓰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25년 만에 50살이 되면서 도자기에 핀 눈물꽃이라는 책을 내서 동화 작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이 네. 책은요. 보니까 도자기에 핀 눈물꽃이에요. 오늘 다룰 책이. 네. 이 책은 보니까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그 사기장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어떤지 참 궁금해요. 제가 남원에 이사 간 지가 13년째거든요. 근데 남원은 구석구석이 모두가 다 유적지예요. 정말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정말 모든 곳이 유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죠. 그걸 한두 끝도 없어 말씀드리기 힘들고 네. 그러다가 문화유산 해설사도 하고 아이들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많이 했는데 재작년에 출판사 이 책을 낸 빈빈책방이라고 작은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 사장님이 남원에서 1년 동안 사셨어요. 그때 저를 만나고 저한테 그 동화 써요. 그 도공들 있잖아. 남원에서 잡혀간 도공들 있다며. 그분들 얘기 좀 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머릿속에서 나온 창작 동화가 아니고 역사적 네. 사실에 바탕을 둔 네. 아이들을 위한 동화예요. 그러니까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네. 허구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 첫 번째 단서가 이거였어요. 이거 선생님 이거 뭐 같으세요? 사기 그릇. 네, 맞습니다. 깨진 거? 이 도자기에 핀 눈물꽃의 주인공인 심당길이 잡혀간 곳이 지금 남원의 만복사지 바로 뒤에 있는 큰 도요지가 있어요. 거기서 잡혀갔다고. 예,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직접요? 예, 그 도요지는 한 일제강점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에 좀 있었다고 하는데 조선 후기 때까지 아마 항아리 같은 걸 굽었던 곳인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큰 가마들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네. 거기를 제가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 맨 처음 답사를 갔던 곳이 거기고 거기에서 딱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백자 파편이죠. 사실 이 책을 쓰려고 도공들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단 하나도 출판된 게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딱 나온 게 이거 하나였어요. 이거. 이 책. 400년 만의 귀향. 예, 이거 하나만 나왔어요. 이것도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이 도공들의 역사가 이렇게 쭉 써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작품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도 또 자료가 너무 없으니 네.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남원에 김병종 시립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도자기를 전공한 학예사가 옛날 그 인터뷰 자료 같은 거를 좀 많이 구해줘서 네네. 저를 많이 도와줬죠. 이거 이 부 제목이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과 심수관과 이야기. 그러니까 네. 심수관의 제일 첫 번째 조상이신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심당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심당길은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임진왜란 끝나고 한 네. 2년 있다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고 그렇죠. 정유재란 때 남원성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죠. 남원에는 만인위총이라는 큰 전국에서 가장 큰 무덤이 있어요.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잡혀간 도공들이에요. 그때 잡혀간 도공들 중에
도공이 아닌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 심당길 이분은 도공이 아니에요. 아 도공이 아니에요? 예, 청송심 씨고 의병으로 이제 남한성 전투에 참전했다가 잡혀가서 도공들과 함께 이렇게 살게 돼서 도자기를 배운 분으로 네.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네. 예. 같이 잡혀가서 일본 가고시마에서 지금 가고시마고 옛날에 사스마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이. 그 지역에서 도공들과 함께 살면서 도자기를 빚으면서 네.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 도의 명문가가 있는데 이 심수관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에 알려진 도의 명문가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남원에서 잡혀간 도공들, 우리나라에서 잡혀간 도공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까지도 네. 우리의 이름, 예, 조선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가문이 심씨 가문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게 사실은 그 출판사 대표님의 권유도 네. 있지만 네. 그 전에 남원에 심수관 도예관이라고 있어요. 가면 조그만 영상실에 15대 심수관, 현재 일본에 살고 계신 15대 심수관님의 영상 메시지가 이렇게 항상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심수관님이 400년이 지나도 우리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모르죠.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 그렇죠. 선생님이든 누구든 이 심수관에 대해서 이 도공들의 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렇죠. 저도 몰랐고 그렇죠. 늘 그 대목을 보면서 미안하고 울컥울컥 그런 느낌들이 항상 있었어요. 또 일본에 가서 이분을 직접 만나서 제가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 15대 손 현재 예, 하시는 분. 예. 네. 아, 그럼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일본도 예. 다녀오셨다고 그랬네요. 네네. 일본에 그럼 가서 후손을 가서 만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좀 잠깐 네, 하시죠. 예. 남원에서만 이렇게 취재하고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림을 그린 사파가 김영애 작가하고 같이 가고시마. 예, 가고시마 거기 가가지고 지역도 취재하고 그리고 심수관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아 정말 예술가이시구나 그리고 철학가이시구나 도공의 어떤 깊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수장고라고 해서 네, 수장고. 역대 조상님들의 작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 수장고도 있고 사스마야끼라고 해서 예. 이 사스마야끼의 그 특징이 뭐냐면 금채색 기법이거든요. 그 진짜 금가루로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금채색 기법과 구멍을 뚫는 투각요법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도예 가문이고 예. 네. 지금까지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사업을 네. 이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 굉장히 내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안 그럼요. 봐도. 네, 태평양 전쟁 시기에 굉장히 힘들어서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15대 심수관님이 그 아버님한테 도자기 좀 팝시다. 네. 선조들의 도자기 팔면 돈이 많이 들 테니까 팔자고 하셨는데도 그 아버님이 절대 안 된다.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다 지키고 계시죠. 이 책을 보면요 표지에 이렇게 도자기 그림이 있어요. 네. 이 그림이 이 도자기 이름이 히바카리. 히바카리라는 그런 네. 이름이더라고요. 히바카리가 무슨 뜻이며 아, 이거 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든 건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히바카리. 이게 네. 히는 일본 말로 불이란 뜻이고 네. 바카리는 뭐뭐만, 불만, 불만. 불만 일본 거다. 자, 도자기를 만드는 기본 요소가 뭐죠? 첫 번째, 흙. 흙이 있어야 네. 되고, 두 번째, 유약. 유약이 있어야 되고,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도자기를 불. 굽는 불이 있어야 아, 되는데 네. 유약과 흙을 백자 흙, 고령토를 많이 가져갔대요. 아, 조선에서 가져갔나요? 네, 끌려갈 네, 때? 네, 다 아. 가져갔는데 불만 못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불은 네. 못 가져가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일본에서 심당길이 처음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고국에서 가져온 건데 불만 일본 거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는 평생 이거는 미완성이다. 조선에서 고국에서 불을 가져와야 완성된 도자기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불을 가져오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1998년에 남원에 와서 불을 가져가는 행사를 합니다. 네. 불을 가져가는 행사하기 전에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처음 400년 만에 돌아오는 행사를 했어요. 네. 1998년에 남원에서 잡혀간 지 40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 해가. 그래서 그 해를 기념해서 14대 심수관, 15대 심수관이 우리 한국에 가서 조상님들의 도자기를 가져가서 전시회를 하자.
그래서 400년 만에 귀향전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조금만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 조선에서 가져간 백두로 만든 거고 일본은 거의 다 까마득이에요. 검으니까 화산재니까. 네. 네. 이게 나중에 12대 때 전 세계 도자기 박람회에 많이 출품이 돼요. 유럽이랑 미국에 큰 도자기 박람회에 일본 도자기가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12대 손. 12대 이름이 심수관이에요. 12대 이름이. 12대 심수관 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대부터 우리 아버지 이름을 계속 이어받아야 이어받자. 되겠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심수관, 13대 심수관, 14대 심수관, 지금 15대 심수관이 15대 까지. 계신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이 책에 담겨 있는 그 한반도에서 끌려간 그 도공들의 얘기를 지금 담은 글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걸 독자들이 생각하기엔 뭐 역사와 관련된 책이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바탕으로 쓴 동화라는 거.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읽으면은 동화적인 그렇죠. 재미도 네. 있고 네. 역사에 대한 공부도 되고 그래서 상상력 자극하는 데도 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아니 어른들이 했거든요. 봐도 예, 저도 예, 너무 예. 감명 있게 잘 봤어요. 네. 그거를 소설적으로 이렇게 동화처럼 잘 네. 구성해서 네.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어렵지 제가- 않게 쓴 거니까. 이렇게 이 책 말고요. 네. 네. 또 두 번째 또 책을 출간하셨다고요? 네. 두 번째 책. 이거는 100년 동안 핀 꽃. 그것도 꽃이네요. 네, 여기는 400년의 역사를 담은 거고요. 네. 여기는 100년의 역사를 담은 뭘까요? 거예요. 최근 너무 100년. 궁금해요. 네. 이거는 사실 현재 진행형이고 작년까지 제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거는 여러분 퀴즈.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현대 지역 축제는 무엇일까요? 근현대 지역 축제 네,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저는 남원이니까 떠오르는 게 있긴 있는데요. 선생님 있으세요? 춘향제?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정말 다양한 그 모습으로 항일 운동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문화 행사로 항일 운동을 하신 최봉선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문화 운동으로 교육 운동도 하시고 네네. 뭐 항일 독립 무장 투쟁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네, 문화 운동으로 한 게 바로 춘향제예요. 우리는 춘향제 하면은 저도 사실 이 책을 쓰기 전에 잘 몰랐는데 그냥 공연 보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축제로만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역사를 알아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항일운동 차원에서 한 거구나. 그러니까 최봉선이라는 분은 사실은 기생 출신이에요. 전국의 권번 기생들 그리고 남원의 독립운동 단체 간부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만든 게 춘향제였어요. 네. 근데 그 춘향제가 항일 정신, 민족 정신, 평등 정신이 담겨 있는 축제고 그리고 그 영정이구나. 이거에서 이제 제가 책으로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책으로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 남원의 항일 운동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광활로 가보셨어요, 혹시? 100년 동안 꽃을 피웠던 무궁화 나무가 있어요. 이 표지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 꽃이 뭔지 모르게 살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궁화 나무예요. 무궁화 나무는 30년만 되면 녹옷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1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진짜예요? 예. 이 무궁화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리지 막 고심을 하다가 막 무궁화 연구소 이런 걸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 무궁화 연구소가 뜨더라고요. 당장 전화했죠. 네. 남원에 이런 무궁화가 있는데 살리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12월 20일 정도에 오셔가지고 가지를 꺾어 갔어요. 후계목을 키우려고. 후계목. 네, 그래서 남원시 또 시설 사업소에서 이거 다 썩었거든요. 90%가 썩었어요. 이번에 다 꽁꽁꽁 감고 거름도 주고 막 해서 지금 살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쓰시기만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책도 많이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네. 근데 우리 김양호 작가님한테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임팩트, 네. 영향을 준 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노래도 어렸을 때 배운 노래가 평생 잊혀지지 않잖아요. 동요가. 그렇죠? 책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누구나 다 많이 읽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읽은 책이 가장 이렇게 평생 저한테 잊혀지지 않고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당진하면 무슨 책이죠? 상록수. 네, 시문의 상록수. 네. 그 책을 아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은 것 같은데 그 시문의 상록수 보면은 최영신과 박동혁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930년대 농촌 계몽 운동을 하시는 이야기고, 네, 그 최영신이 굉장히 제 롤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20대 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렇게 우리 인생 책방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사랑하는 당진에 와서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당진시대 처음 읍내리 카페에서 읍내리 소식지로부터 시작할 때 89년 겨울에 그때부터 사실은 당진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당진시대가 성장하는 것을 쭉 지켜봤는데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 방송국을 가진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네. 감동스럽고 그 두 분을 비롯해서 최종길 편집장님 여러분들이 당진을 이렇게 지키고 계셔서 너무너무 훌륭하고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그 역사 동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시고 또 지역 시민 활동가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김양호 작가님을 모시고 도자기의 핏 눈물꽃을 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봉식이와 연숙이의 인생 책방은 계속됩니다.